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고 도민들의,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돈의 실태 그리고 대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2월 8일 날에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 방송을 했었는데요. 당시 방송을 하면서 그 이후에 차츰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욱더 급속하게 확산이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오늘 또 이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자, 처음 얘기는 아무래도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일단 이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전라북도의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강영석 과장님께 좀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전체 명단을 지금 확보해서 각 지자체에 배포를 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 명단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신천지에서 과연 협조적으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조사라든지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당초 명단이 오기 전에도 14개 시군과 함께 우리 전라북도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만여 명 이상의 그 명단을 확보를 하고 그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에서의 노력으로 명단을 받았지만 그 명단이 오히려 저희 전수조사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서 67개의 그 예배당을 폐쇄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도 5개가 더 밝혀진 부분도 있고요. 또 명단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반복하지만 그 전혀 그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 도민들과 함께 그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고요. 현재 확보된 명단을 통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대구 경북 방문역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의심 증상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다중 접촉을 가능한 그런 직업군인지에 따라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격리 또는 그 임상 증상을 꾸준히 관찰하는 내용으로 그 지속해 나갈 텐데요. 여전히 그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질병본부로부터 받은 신천지교회 신도수가 11,135명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자체 파악한 것은 11,851명으로 그러니까 신천지 본부가 전달한 것이 전라북도가 파악한 것보다 716명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또 그 뒤에 더 파악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까? 2,100여 명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어떻게 파악하신 겁니까, 도에서는?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때로는 법을 더 이렇게 확대해서 그 실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에 신고를 통해서 확보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검증이 돼야 될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신뢰하기 어려운 그 내용들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교육생이라고 불리는 그분들까지 명단까지 다 합쳐지고 한 것이 한 2,100명 정도 추가로 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외에도 더 많이 생길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겠네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감추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종교도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궁극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다양한 종교 단체들도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신천지의 경우에는 상당히 환자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성들이 어느 종교 단체보다 더 높기 때문에 예. 어쩌면 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가의 단체 일원으로서 이보다 더 협조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됐건 확정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신천지 교회 측에서 제공한 명단보다 전라북도 경우만 해도 한 2,100명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상당히 좀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좀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이런 얘기 들으시고 상당히 좀 위험스럽다 이렇게 좀 여기실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강영석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나 이제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을 검사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하다고 하면 예. 이게 방역이나 저희 시민이나 도민들이 열심히 개인 위생을 하더라도 예. 지속적으로 이 전염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좀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가장 기초적인 것이 그분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일 텐데 그것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스러운 일인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파악된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 현재 전화 통화를 통해서 예. 유증상자로 분류가 된 분들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서 선별 진료와 함께 검체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예.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14일간 격리 조치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분들 다 전수조사하는데 전라북도 경우에 기간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시군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예.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예. 전주시의 경우에도 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까지 다 끝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전주시의 경우에도 당초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하루에 적어도 1회 완료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예. 전산상의 문제로 잠깐 늦어진 부분이고 예. 바로 복구가 돼서 예.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그분들에 대해서 확인, 관리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 보니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닿는 분도 계셔서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던데요. 혹시 전라북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몇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를 해서 메꿔 나가겠습니다. 예. 몇 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주 적은 경우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렇게 적은 경우라면. 예. 서울시장이 나와서 얘기한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혹시 전라북도도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나 싶은 걱정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모양이군요. 이제 다른 지역 상황을 함께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신도님들의 판단도 다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리 협조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다만 그렇게 진술하는 내용이 예. 사실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도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기 중요하겠죠. 때문에 예. 자발적인 협조를 더 구하는 겁니다. 예. 그건 사실 그분들의 진술 말고 다른 것에 의존할 방법은 없는 거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일일이 다 찾아가 본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예, 현재까지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지금 신천지 신도 가운데서도 뭐 전라북도에서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대구하고 경로가 연결돼 있느냐 이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찾아내는 게 일단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우선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먼저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지금 슈퍼 전파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지목된 집회 날짜에 참석했던 분들은 좀 자발적으로 먼저 그걸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협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대구를 방문했거나 하신 분들을 먼저 좀 찾아내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마저도 사실은 그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방역 당국에서는 그들의 협조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와 다른 지역 간의 그런 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노력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변의 시민의 신고를 통해서도 확인 절차를 밟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도민들께서 각각 지켜주셔야 되는 예방수칙을 지키신다면 예. 바로 앞에 환자가 계셔도 예. 지킬 걸 지켜주시면 그 접촉이 없으면은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홍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를 뭐 다녀오셨던 뭐 신천지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신천지 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현재 그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민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그 신고 전화도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분들도 좀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그분들에서는 먼저 뭐 검사를 진행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계시다. 이렇게. 예,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 신도들 말고 그 외에는 뭐 어떤 장소, 물리적인 공간이 될 텐데 아까 조금 전에 63곳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밝혀진 5곳까지 총 그럼 8곳이 되겠네요. 이제 폐쇄된 곳이. 67곳에서 또 5개가 더 추가가 있습니다. 67곳에서 예. 5개. 그러면 52곳이 되는 예, 것이에요. 예. 폐쇄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런 것들은 폐쇄를 하면 일단은 좀 안심을 일단은 좀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이제 소독을 하고 나면 소독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수분 내에 없어지는 게 맞고요. 수분 내에. 네. 소독이 원활하게 됐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그게 소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루 정도, 2, 3일 정도 지나면 그 바이러스는 소멸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폐쇄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 시기가 되면 다시 뭐 그 집회를 하거나 예배를 보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폐쇄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3월 10일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연장 가능합니다. 예. 그 폐쇄된 시설을 혹시 폐쇄는 돼 있지만 어기고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감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현재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돼서 예.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어기게 되면은 지금 아마 그 과태료 300만 원입니까? 벌금 300만 원입니까? 예, 벌금 3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항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그 폐쇄에 대한 내용 말고도 그 이런저런 협조에 그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예.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급속하게 그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이 신천지 교회에서의 예배 활동, 종교 활동이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좀 이런 모임을 방역 당국에서 차단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좀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메르스 사태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방역의 어떤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웠는데, 사실은 조금은 이러한 대규모 이런 그 종교 집회라든지 또 이번에 청도 대남병원 같은 이런 폐쇄 시설들에 대한 방역에 대한 대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것들이 필요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복귀하는 거긴 하지만 좀 놓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뭐냐면 국가가 할 수 있는 방역의 어떤 그런 역할이 있고, 또 이러한 조현병이 돌 때 국민들이 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분명히 좀 많은 홍보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그 밀폐된 공간에서 대규모 집회들을 좀 자제해 줄 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그런 그 종교 집단이든 어떠한 이런 시설이든 해서 좀 간과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문제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그 코로나19가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에 비춰 보면 조금 소강 상태를 접어든다고 될 정도의 그런 시기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 이런 집단적인 활동을 좀 강력하게 금지시키는 이런 그런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게 좀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여쭤본 말씀입니다. 최근 나온 논문이나 뭐 보고에 따르더라도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없는 잠복기나 또 보통 바이러스 질환이 증상이 발생하면서 전염력이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이 코로나19는 특이하게도 질환 초기,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전파력이 높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특징을 감안해 보면 아무래도 그 사전 모임이나 이런 공공 장소에서의 모임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주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뒤늦은 결과론이기는 한데요. 그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그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혼란들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좋은 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또 이 이후로도 이런저런 단체 또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정책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게 사회통합 그리고 또 예.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요. 적극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신천지 중심으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사실은 신천지 외에도 다른 종교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 외에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뭐 집단적인 모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다른 종교의 경우 뭐 개신교라든지 뭐 원불교 또 뭐 성당 이런 데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듣기로 지금 천주교는 미사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원불교도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신교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개신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그 경우에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개신교의 여러 개 그 지파들 중에서 예. 약간 이제 소수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지파들도 있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전부 다 동의하고 예. 국민들 편에 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는다는 말씀하고 실제로 어떤 행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좀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요. 예. 종교가 추구하는 게 예. 이타지 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겠다고 한다면 예. 과연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에서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종교 활동의 뭐 자유도 보장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워낙 상황이 이제 엄중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권한을 지금 지자체나 방역 당국에서 가진 것이 강력하게 금지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권고까지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모임, 그 장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감염자인지 감염 의심자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예. 또 그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 주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 법 집행보다에 앞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 시국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더 앞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자발적으로 자제를 하시고 그렇게 할 것으로 믿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환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 사항들을 좀 잠깐 짧게 좀 짚어볼 텐데 일단 군산에서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추가로 4명이 그 후에 발생이 됐습니다. 네. 군산에서 2분, 또 그리고 전주 1분, 김제 1분 이렇게 발생됐는데 그분들 상태는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까?
예, 다 양호합니다. 예. 전북도 병원에도 지금 환자가 있지요? 네, 전북대병원에도 있는데요. 일부 지금 대구 쪽에서 전원 온 2분을 제외하고는 상태는 양호하고 있습니다. 예. 뭐 위중하거나 이런 거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상태. 현재는 일반 병실에서 격리 병동에서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예. 이 환자들하고 접촉했던 분들이 이제 상당히 관리가 좀 중요한데 지금 접촉자 수가 제가 오늘자로 통계를 보니까 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대부분 다 자가 격리로 돼 있는 것입니까, 상태가? 반드시 자가 격리 상태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예. 자가 격리로. 그리고 검사는 물론 다 했을 테고요. 증상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야 되고요. 예. 증상이 없는 분에 대해서도 14일 날 그 격리가 해제가 되는데 13일째 되는 날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 이분들이 방문했던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마트도 있고 뭐 PC방도 있고 하던데 예.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소독 물론 당연히 했을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해주신 것처럼 소독하면 뭐 바로 그 사멸이 된다고 하는데 예. 그 이후로 그 업소들은 바로 나중에 다 영업을 재개를 했습니까? 네,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독한 장소는 안전합니다. 사실 자진해서 얼마간의 휴업을 하는 곳도 있고 소독을 실시한 후에 바로 영업을 재개한 곳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그곳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찾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가격리 이제 얘기 나와서 요즘에도 뉴스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자가격리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지켜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가격리를 당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으셔서 그분들의 입장도 좀 헤아려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좀 잘 지키도록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자가격리 됐을 때 이제 수칙 같은 거를 이렇게 전달하고 또 행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좀 알고는 있는데요. 예. 일단은 좀 믿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각자 또 왜 그러냐면 본인의 건강도 위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상 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 아예 그냥 봉인을 해버리고 CCTV로 감시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어떤 높은 시민 의식이나 또 이런 참여 이런 것에 대한 좀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그 대신에 이제 좀 지금 대구처럼 경북처럼 너무나 이렇게 어떤 격리자들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직은 전북은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행정적인 지원들을 좀 놓치지 않고 잘 해줌으로써 스스로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인데도 자가격리 상태인데 어기고 돌아다니신 분들이 있어서 사실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예, 확진을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병실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 병실이 부족해서 그런 가능성들은 일부 있습니다만 여타 지역에서는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격리자분들의 경우에 격리를 준수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긴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1:1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돼서 1:1로? 적극적으로 격리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다만 향후에 격리 조치를 통해서 그분의 그 권리를 제한을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지기 위해서 강화가 돼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을 형성을 해서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아마 관심이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상당히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 혹시 전라북도도 대구 경북처럼 뭔가 폭탄 하나 터져서 이런 상황 혹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 전혀
배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바이러스 전염 질환이기 때문에 완벽한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네. 예. 그러더라도 저희가 뭐 도민 시민이 우리가 협력을 해가지고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공공장소에서 모임이나 이런 걸 좀 줄인다라고 하면 유행이 되더라도 조기에 좀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1, 2주 사이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확진자나 이게 좀 안정세가 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 2주 사이에 저희 도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구 경북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첨언을 하면 이제 전라북도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대부분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나 이런 수준인데 이제 사실 제가 근무하는 병원 같이 이렇게 집단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공간, 이게 정신과 폐쇄병동이라든지 또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취약하고 사실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거기에 번지는 데는 순식간이거든요. 또 예. 대부분은 그 어떤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대구 경북에서도 좀 그렇게 해서 대규모 환자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좀 더 좀 세밀한 방역적인 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예.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좀 불안한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뭐 100% 차단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또 상황이고 예.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의료진들이 수시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나름 수칙을 지켜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지침이라든지 방역의 대책도 조금은 더 전문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너무 불안하거나 걱정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집단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칫하면 슈퍼 전파가 이루어진다면 전라북도도 창궐할 그런 가능성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지금 박 교수님 해주신 거고. 네, 그 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그거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과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그런 병원이라든지 예배당 이런 데서 만약에 대구 경북과 유사한 상황이 생긴다면 저희 도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관 과장님 말씀하셨던 자발적인 자제, 그런 모임을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장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조금 전에 김영진 원장님 병원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제 그 정신질환자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네. 이번에 청도의 대남병원에서도 그곳에서 집단적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보호자들의 어떤 면회라든지를 전면 100% 금지하고 있고요. 예, 전면 금지. 또 이제 환자들이 외출이라든지 외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전면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폐쇄 병동에 지금 다닐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의료진만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의료진들도 매일같이 체온 체크하거나 자가 증상 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병원 자체에 지금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체온 체크라든지 호흡기 증상에 대한 체크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100% 맞는다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또 이제 그 안에 이런 다른 문제로 응급 환자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불가피하게 외부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철저히 마크를 해가면서 또 동선도 최소화시킨다든지 또 오고 날 때 접촉자를 최소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계신 병원뿐만 아니라 사실 도내도 요양병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도 사실 면역력이 지금 취약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매우 조심해야 될 그런 장소인 건 틀림없겠죠? 네, 중국에서 이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망자의 대부분이 고령의 만성 질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저에 뭐 당뇨나 혈압이라든지 폐나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욱 더 조심해야 되는데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의 이제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요양병원 말고도 요양원이나 다른 기타 노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말씀 하셨으니까 뭐 Q&A처럼 뭐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일상 보시는 분들이 나의 경우에 뭐 당뇨가 있어서 또는 뭐 고혈압이 있어서 약 먹고 있다. 그런데 일상생활은 지장 없이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환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의 환자가 일단은 더 위험하고요. 예. 네, 또 당뇨나 혈압이라는 것이 약을 먹어서 이제 잘 조절이 되시는 분들은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이제 더 안전하기 때문에 예. 치료를 잘 받으신다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고혈압약, 당뇨약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 충분히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코로나 이 위기 경보 단계를 이제 심각 단계로 올렸는데요. 심각 단계로 올린 후에 지방 차원에서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요? 그대로인 거죠? 네, 그 방역 체계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투입되는 인력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겠고요. 예. 이제 그 심각 단계로 돼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인력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인력 동원해서 강제를 할 수 있다는 어떤 부분이고, 인력을 강제 동원하는 의료 인력이라든지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역 물품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또 인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지역 경제를 돌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또 예비비, 긴급 자금을 투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편성할 예정인 것 같던데 추경 예산 확보하면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게 됩니까? 그 일선에서 도민들에게 이 코로나19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의 물품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소독약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또 급히 필요한 장비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시설의 보수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지역 경제에도 기관이라든지 뭐 업체 부분에도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듬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집단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학생들인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유학생들 귀국을 지금 이미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방역 당국과 대학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유입 차단을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전보다는 상당 부분 그 입국하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든지 또 연기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에 확산 방지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또 때로는 그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율격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격리 조치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한데요. 좀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치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몇 번 해야 되는지 질문이 나오면 그 교육은 잘못된 겁니다. 손 씻기를 교육을 시켰는데 언제 손 씻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것도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대학 당국이 대학생들 통해서 충분히 격리가 필요한 내용, 또 이 사회에 그 당신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 격리 자율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려하는 내용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요.
대학 당국과 저희 방역 당국에서는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유증상이 있는 경우라면은 즉시 검사 진행을 하고 해놓을 내용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시고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이 이제 코로나 위험 국가가 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유학생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좀 줄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설령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기숙사에 1인 1실에를 배정을 한다든지 또 자가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건데 그런 조치는 충분히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빈틈없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중고와 같은 경우 지금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태로 그냥 물론 교육당국에서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보면 괜찮을까요? 3월 9일 날로 지금 연기가 됐던데. 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당국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아마 대책을 마련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보고를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더라도 소아의 경우에는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굉장히 유아를 이제 키우고 있는 이 도민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실 텐데 한편으로는 그런 소아나 유아는 그렇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안심이 되는 말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교육당국이 아마 판단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금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또 진안의료원 세 곳 병실을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를 점차 차츰 퇴원을 시켜서 병실을 지금 비워두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조치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뭐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어떤 방역을 열심히 하고 뭐 최선의 어떤 확산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또 최악의 상황도 항상은 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 아마 제일 좀 대구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전북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제일 걱정하는 게 갑자기 환자가 늘어났을 때 내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클 텐데 지금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을 비워놓고 병실을 환자를 어떤 최대한 많이 입원시킬 수 있는 확보를 미리 해놨다는 것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거기에 입원해 있었던 분들은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병원 간에 적절한 치료 시설을 확보한 곳과 연계를 해서 그곳으로 이제 전원 조치를 해드립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제 거주지하고 좀 멀어지는 부분들, 불편한 부분도 다소 있긴 하겠지만은 적절한 시설로 모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는 덜 하셔도 되겠고요. 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치료 시설이라든지 이게 우리 도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국가 전체적인 우리 국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 결정이 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이 이후에 다른 지역민들을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 때 먼저 좀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를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63병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긴급하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들이 추가로 더 많이 이송돼 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광역 지자체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에서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분들이 우리 전라북도로 오시는 경우라면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모두에 적절하게 그 병상 능력에 따라서 그 분산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요. 예. 현재 우리 전라북도도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도민의 환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타 지역에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오시는 경우라면 거기에 대비해서도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중앙에서 조치를 취할 경우에 받아들일 상황 준비도 돼 있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준 원장님 정신질환자 계신 병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사실 노인 계층이 취약하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경로당 이런 데 많이 그 휴원하고 임시 폐쇄 조치도 취하고 이랬습니다만 어쨌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노인 계층 이런 분들을 조금 이런 분들에게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예.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가급적 자기 혼자서 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예. 공동 생활을 좀 피하시는 게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어떤 자기가 감기 증상이 있다거나 열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보건 당국에 또는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세 가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요. 모이어서 활동하시는 거 좀 자제해 주시고 혹시 가벼운 증세 있으면 빨리 좀 병원 찾으셔서 선별진료소 같은 데 가셔서 증상 검진해 보시라는 거 하셨습니다. 여쭤본 김에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마스크 대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마스크 이거 지금 일회용으로 쓰는 것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던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권장사항은 당연히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비말 감염으로, 그러니까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마스크 내부에 있는 필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재사용을 하거나 또는 쓰고 벗는 과정에서 마스크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회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못 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면 마스크 중에서 조금 두터운 면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 비말이 안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예방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차선책으로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터운 방한용 마스크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그 환자나 어떤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비말이 내 코나 입 그리고 눈 주변에 이렇게 묻는 거를 방한용 마스크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회용 마스크를 충분히 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방한용 마스크를 차선책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에어로졸이라고 하죠. 그 비말이 굉장히 입자가 작아서 그 뚫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공기 전파라고 하는 거하고 비말 전파라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공기 전파를 하는 질환, 결핵이나 뭐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터의 기능이 좋은 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비말 감염으로 알려진 전염 질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굉장히 필터 기능이 높은 그걸 쓰지 않아도 근접 접촉만 피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만약 그게 요즘같이 좀 품기고 좀 구할 수 없는 거라면 방한용을 쓰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지났는데 두 가지 정도만 짚고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병상 얘기했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대구 경북과 같은 이런 극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충분한 병상 또 충분한 의료 인력 문제없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아까도 그 다른 질문에서 충분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달리 답을 드렸습니다만 적절한 대응 체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의료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의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 인력과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전라북도에는 감염내과 전문의는 뭐 5명 뿐이지만 우리 박 교수님처럼 그리고 또 다양한 호흡기내과 전문의도 계시고 일반 내과 전문의도 얼마든지 함께 그 역할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내과 전문의가 거의 600명에 다다르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도 300명이 다다릅니다. 예. 그런 분들과 함께 한다면은 의료 인력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그 대응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병실의 경우에도 그 격벽을 통해서 다인실로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이 있고 예. 국민 안심병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감염병 전담병원은 코로나19 환자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돌봐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이라고 해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전북대병원이나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그리고 대자인병원, 뭐 동군산병원 등 이런 병원들은 국민 안심병원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다른 호흡기 질환들도 돌봐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일반 환자분들도 평소처럼 돌봐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를 한꺼번에 갖추고 있는 병원이 국민 안심병원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닌지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나머지 여타 병원에서는 그 국민 안심병원으로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협회라든지 병원 측과 함께 이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박승윤 교수께서도 전북대 병원에 이제 계시는데 전북대 병원은 전라북도 거점 병원 아닙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이런 때는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좋고요. 뭐 이런 비상 시국에 비상 상황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제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환자를 맞이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 쪽에서 발생한 환자를 일부 지금 격리병동에 수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민들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거점 병원이다 보니까 저희 병원이 만약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다면 굉장히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자체를 안전한 병원 그리고 아까 강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안심병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장비나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추경 예산에서 추가로 우리가 이제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은 좀 안심을 하시고 저희 병원에 방문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안심병원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 환자분들이 최근에 병원에 가시면 전염이 될까 봐 보호자분이 데리러 오셔서 약 처방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안심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환자는 1차적으로 구분해서 진료를 하고요. 또 호흡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냥 동선을 따로 지금 구분해가지고 병원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호흡기 환자가 아닌 뭐 정형외과나 기타 다른 이 질환과 연관성이 없는 환자는 안전하게 진료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료 루트를 구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이 안심병원이라고 지정된 병원에 가실 때는 물론 이게 100% 안전하다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충분히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질문은 이게 이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도 벌어지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벗어났다. 이제 지역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좀 앞으로도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명준 원장님께 좀 말씀 기회를 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차원의 좀 예. 얘기인데 이제 뭐 잘 방역이 되고 확산이 최대한 차단이 되어져서 이렇게 좀 소강 상태로 가고 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 좀 많은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도 좀 예측하고 있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가 이렇게 폭증했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 역시도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고, 다행스럽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들은 그 어떤 그 현재까지 임상의 결과를 보면 한 80% 이상은 경증에서 예. 해결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100% 다 입원이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오히려 그래서 어떤 환자를 먼저 입원시키고 어떻게 집중 치료할 것인지, 또 어떤 환자는 자가 치료로 돌릴 것인지 하는 이제 지금 단계는 전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미 대구만 해도 좀 그런 시나리오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대응 매뉴얼을 지금부터는 좀 최악의 상황으로 상정하고 준비할 필요도 있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국민들한테 불안하지 않도록 도민들한테 충분히 자가치료로도 많은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좀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역 차원에서 해야 될 일, 뭐 한두 가지 핵심만 꽂아주신다면 어떤 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유사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가 이렇게 지금 무서워하는 이유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당히 유행을 하고 그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라갔던 거에 맞춰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관계 부서나 이 정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마련해 두는 것이 저도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 질환은 얼마든지 또 발생할 그렇겠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항상 혼란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각 단계별로 어떤 대응을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가이드라인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큰 사태를 겪고 나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뭔가 교훈도 얻고 노하우도 쌓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강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보와 신뢰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보가 과해서도 안 되고 또 틀려서도 안 됩니다. 상당히 그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그 의사 전문가들과 함께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다른 의견들을 그 전문가 집단에서 내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긴 하지만 이 정보가 우리 국민들을 통합의 길로 함께하게 하는지 아니면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는지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시기가 그 이야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한 번쯤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역 당국도 표현이 뭐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중추와 말초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긴 하지만 다소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이게 적절한 정책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될 필요도 있는데요. 이제 간혹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선별 진료를 하는데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방법을 그 모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전라북도는 왜 그걸 안 하고 있느냐? 그 검사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 그 결과물이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때로는 너무 느긋하다. 또 뭐 여러 가지 오해의 내용들로 그 신문에 실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 도민들께 비춰진다면 어쩌면 그 통합 그리고 또 이 그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예. 그런 생각들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튼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방역 당국이 이런저런 그 주변의 조언들을 담아서 제대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아마 이 확산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방역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행동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다는 말씀을 세 분께서 다 공히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잘 지켜나갈 때 이 사태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